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덱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전 부스터팩에서 추가 지원을 받게 되어 이제 순수로도 굴릴 수 있는 순수 초옥마 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는 덱의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뒤쪽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리플레이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덱 소개의 첫 번째는 몬스터 카드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트리온의 추궁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일반 소환이 됐을 때 홀 또는 함정 속으로 카드를 한 장 서치를 해올 수 있어요. 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링크로 올려서 묘지에 묻고서 티오의 효과라던가 클라리아의 효과라던가 세라의 효과라던가 아니면 이제 알로메로스의 효과 등으로 빠르게 덱에서 아니면 묘지에서 필드 위로 특수 소환되어 상대 필드에 있는 마함 카드 한 장을 터뜨리는 요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진화의 추궁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추궁마가 결국에는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덱이에요. 그래서 선공이냐 후공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진화를 통해서 후공이어도 충분히 전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진화 같은 경우에는 함정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서 그것을 묘지로 보냄으로써 진화가 특수 소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용으로 굉장히 자주 쓰일 친구이기 때문에 3장 풀투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티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개의 윤활유가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묘지에 추궁마 카드들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은 이 티오의 추궁마를 꺼내서 묘지에 있었던 추궁마 카드 한 장을 특수 소환을 시켜주고요. 바로 링크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엑시즈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거기다 묘지에 있는 함정 카드 혹은 이제 홀 카드를 한번 세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다만 한 턴 뒤에는 그 카드가 제외된다 라는 그런 디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활용을 시켜줄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클라리아와도 한번 섞어볼만 하죠. 그리고 아트라의 추궁마가 2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하드 어태커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순수 추궁마로 굴려보고 싶어서 다른 용병 없이 그냥 추궁마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장 정도만 넣었습니다. 리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얘를 릴리스를 해서 묘지에 있었던 홀 또는 함정 속으로 카드를 세트해줄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글쎄요. 울트라 레어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될 것만 같았던 그런 성능이었달까요? 원체 진화랑 클라리아가 너무 좋게 나와서 좀 많이 묻힌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리고 란카의 추궁마 같은 경우에는 트리온과는 약간 반대죠. 트리온 같은 경우가 함정을 가져왔다면 란카는 몬스터를 가져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란카 같은 경우에는 꽤 재밌는 효과가 있는데 티오라던가 리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효과로 가져오는 묘지의 홀 또는 함정 카드를 가져온 뒤에 세트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세트된 카드가 한 턴 뒤에는 자동적으로 제외가 돼요. 다만 이제 란카가 필드에 있다. 그럼 그 제외되는 카드의 효과를 란카의 효과로 패로 올려요. 패로 올린 다음에 다시 세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외된다라는 텍스트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얘를 영구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콤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카즈라의 추궁마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만 넣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함정 카드를 발동했다 아니면 이제 홀 카드를 발동했을 때 이제 뭐 덱에서 추궁마 카드 한 장을 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필드 위로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카즈라를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클라리아나 세라 덕분에 더 빠르게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렐 엑시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링크를 위해서 빠른 링크나 아니면 이제 플래시아로 가기 위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2장 정도 넣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3장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몬스터 카드 한 장이 빠지거나 그래야겠죠. 자, 이어서 엑스트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클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썼던 함정 카드를 다시 한번 세트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한 번 더 자원을 활용한다 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엔드 페이지 시에 묘지에 있었던 추궁마 카드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턴에도 내 아들을 벌면서 또 다른 엑시즈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켜 왔던 카드가 바로 이 클라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라리아가 있고 세라까지 있다. 근데 거기에 플래시아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클라리아가 엔드 페이지 시의 효과로 추궁마 카드를 살려오고 세라의 효과가 같이 터지면서 또 함정 카드 또 세트하고 그러면서 이 연계, 상호작용 연계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함정 카드 계속 꽂고 나는 묘지에서 계속 몬스터 살려서 엑시즈하고 또 살리고 쓰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점점 말리는 게 보여요.
그럼 정말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세라 같은 경우는 이 카드에 사실상 거의 큰 엔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링크기는 합니다만 그 성능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꼭 3장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플래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추궁마를 한다면은 당연스럽게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거의 뭐 방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플래시아의 추궁마를 방패라고 한다면은 클라리아를 이제 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라를 이제 엔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메로스의 추궁마가 있는데, 알루메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제우스를 띄우기 위한 그런 카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추궁마 카드들 중에서는 알루메로스가 타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알루메로스로 터트린 카드 그 뒤에 아제우스를 세운다. 근데 사실상 아제우스까지 갈 틈이 많이 없기는 해요. 네, 정말 많이 없습니다. 서로 집짓는 덱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크게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제우스가 한 장 정도는 필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알루메로스의 효과가 나름 쏠쏠해서 엑시즈 소재 2개 제거하고서 묘지에 있었던 트리온을 가져와서 상대 필드에 있는 마함 카드 한 장 터트리는 것도 충분히 전법이 되니까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제우스 밑에 있었던 친구가 노급전환 드레드노이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들어갔냐? 일단 4축 엑시즈 카드입니다. 대부분 다 4축 엑시즈를 전부 다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드노이드를 한 장을 넣었고요. 드레드노이드가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엑시즈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은 초차원 로보 갤럭시 디스트로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무려 5000이고요. 상대 필드의 마함 카드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유사 해피의 깃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채용을 해봤습니다. 공격력 5000을 사실상 띄워놓으면은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네, 엔간에서는 정말 잡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거의 보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세 카드는 거의 쓰지를 않고요. 거의 보험용에 가깝습니다. 이렇게만으로도 충분히 굴러가요.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플래시아로 엑시자나 넘기고서 함정 카드 발동을 한다거나, 추궁마의 효과가 터졌으니까 세라 가지고서 또 뭐 함정을 세트하건 이제 필드에 몬스터를 불러내건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괴롭혀줄 수 있고요. 클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함정을 썼는데 다시 세트해서 또 쓰게 할 수 있는 다음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자, 그럼 파트 2에 해당하는 함정 카드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함정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가 많고요. 대부분 다 홀 또는 함정 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볼 수 있는 카드가 이쪽에 있는 무덤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덤홀이라는 카드는 이번 추궁마 덱의 거의 하루우라라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패나 묘지에 있는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됐을 때 이 카드를 꺼내주면은 상대는 2000의 번 데미지를 받고 그 효과를 무효로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롱님과의 듀얼에서 종종 써먹었는데 정말 저도 당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3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2장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3장을 넣어서 조금 빡빡하게 굴려보려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묘지나 패에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나락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1500 이상의 몬스터가 등장했을 때 그냥 바로 제비시켜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환한 함정 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디메리트가 조금 있습니다. 묘지에 함정 카드가 있으면 이 카드가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카드가 사용되는 턴은 굉장히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궁마 몬스터들이 전체적으로 홀 또는 함정 속으로의 효과를 받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링크로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함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플래시아까지 있다 그러면은 함정 카드의 뭐 효과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 하나 파괴시키고 나는 살겠다 그 전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클라리아가 서있다 쓰고서 바로 덮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묘지로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디메리트가 사라집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재활용하시라고 사용하는 그런 함정 카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공의 함정 속으로는 이제 엑스트라 덱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옥의 함정 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궁마에 가까운 그런 함정 카드로서 활약을 합니다. 이 턴에 특수 소환된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되었을 때 그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파괴한다 라는 효과이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는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후환이 두렵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모래먼지의 베리어 더스트 포스입니다. 이 카드를 또 왜 넣었는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험에 가까운데 상대가 공격 선언을 했을 때 상대 필드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뒷면 수위 표시를 하고서 그 수위 표시는 다시 표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링크 몬스터는 수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류장은 2장이 들어갔습니다. 경류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링크로 나오는 충마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함정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류장이 발동이 되더라도 터지지 않아요. 상대방에 있는 카드를 전부 다 터뜨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2장을 넣었습니다. 섀도우 브리간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세라를 띄우기 위한 그런 카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패러렐 엑시드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신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2장이 들어갔는데 2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뭐 해피의 깃털을 날렸다 그럼 얄짤없이 다 터져야 되는데 신의 심판 가지고서 한 번 더 버틴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넣었어요. 그리고 절연의 함정 속으로 같은 경우는 이 카드는 은근히 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 링크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카드는 이제 링크 몬스터와 상호가 되지 않은 상태의 몬스터를 전부 다 터뜨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망의 함정 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덱이나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뒷면 수위 표시로 제외를 시켜버려요. 재밌죠? 거기다 이제 절망의 함정 속으로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일반 소환, 반전 소환, 특수 소환했을 때 발동합니다. 요 카드도 상대의 몬스터 카드를 뒷면 수위 표시로 하고 그 표시 형식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엑시즈로도 못 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링크로도 못 써요. 자, 그리고 체인홀 같은 경우는 재미용으로 하나 넣어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빼고 싶으시면 빼셔도 되고요. 다른 카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쪽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체인홀 하나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몬스터 파트, 함정 파트를 살펴봤으니까 뒤쪽은 리플레이 보시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수 충우마 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나름 이제 재미라기보다는 상대를 조금 뭐랄까 힘겹게 하는 그런 듀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재미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만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상대방을 좀 빡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